나의 의식의 흐름은 왜 갑자기 부모님 결혼 사진으로 나를 데려다 주었는가. 정확히 나이도 기억나는 게 26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불과 몇 년 전이죠. 어느 날 생일에 고향 집에 내려가가지고 계속 이제 부모님이랑 떨어져 살았으니까 집에 있는 기억이 없는데 그때가 유일하게 생일에 집에 있었던 날인 것 같아요. 부모님은 다 출근하시고 동생들은 다 학교가 있고 혼자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았어요. 집에 가도 나는 혼자야. 그때 굉장히 방황을 하던 때였어요. 그때도 내 인생은 다 방황이야 젠장. 왜 방황을 하고 있었냐면 26살에 졸업을 했어요. 대학교를 좀 오래 다녔죠. 학교 졸업하기 전에 심란한 일이 하나 생겼어가지고 옛날에 라이브에서 한번 말한 적이 있었는데 너무 긴 얘기라서 또 하기는 좀 그렇지만 그때 당시에는 막 인간관계가 너무 힘들었어서 지금처럼 이렇게 편하게 생각하지를 못하고 그때는 막 되게 그거를 마음속에서 잡고 놓지 못하고 있었고 되게 힘들어하고 있었을 때였고 부모님도 그거를 알고 제가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막 잔소리도 하지 않으시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 나는 왜 이렇게 철딱서니도 없고 되게 자기 비하. 그때는 약간 우울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우울증까지 가진 않았지만 되게 우울감이 심했고 매일 어느 날 갑자기 부모님 방에 들어갔다가 엄마 아빠의 결혼 사진이 있는 걸 보게 됐어요. 되게 꾸덕지에 그 서랍 위에 꾸덕지에 부모님 결혼 사진이 요만한 액자가 있더라고요. 그게 항상 거기 있는 건 알고 있었어. 평생 알고 있었는데 그거를 되게 뚫어져라 본 건 처음이었어요. 그거를 보고 그 자리에서 혼자서 엄청나게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부모님 생각하면서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그때가 유일하게 처음이었던 것 같은 게 왜 울었냐면 엄마가 저랑 똑같이 생긴 거예요. 그 옛날 이제 신부 화장 눈썹 진하고 입술 빨갛고 막 이런 화장 있잖아요. 그걸 하고 엄마가 이제 아빠 옆에 이렇게 웨딩드레스 를 입고 서 있는데 엄마가 너무너무 예쁜 거예요. 이제 엄마가 그때만 해도 이미 이제 50대니까 그 결혼 사진을 보고 있는데 엄마가 너무 젊고 예쁜 거야. 진짜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처럼 너무 젊고 예뻤어. 근데 그 날에 저를 낳은 거예요. 제가 그때 26살인 걸 정확히 기억하는 게 26살 생일 그리고 엄마가 저를 낳은 날짜가 엄마의 26살 제 생일인 거였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엄청 많이 울었어요. 엄마 아빠는 몰라. 내가 혼자 집에서 그렇게 울었는지.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는 이렇게 철딱서니 없이 뭐라고 살아야 되나 하고 막 혼자 막 우울해하고 있는데 엄마는 똑같은 날 똑같은 나이에 이렇게 젊고 예쁜 나이에 나를 낳아서 키웠구나. 내 꿈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할 겨를도 없이 나를 낳아서 키웠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철이 없어 보이는 거야. 제 자신이 더 철이 없어 보이는 거야 그 전보다. 그래서 되게 슬펐어요. 우리 엄마도 나를 낳지 않았었더라면 뭔가 자기의 꿈을 향해 갔었을 수도 있고 다른 일을 했었을 수도 있는데 우리 엄마는 이런 나처럼 이런 쓸데없는 고민할 시간에 나를 낳아서 키웠구나. 이 어린 나이에. 그 당시에 저는 26살일 때 결혼, 육아 이런 거는 정말 저한테 엄청 먼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우리 엄마는 내가 가려고 하지 않는 삶을 살았었구나 그러면서 되게 고맙고 그거를 보고 정신을 차렸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정신을 차렸어요. 엄마가 낳아준 이 소중한 인생을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면서 대충 쓰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었죠. 효녀라고요? 우리 엄마가 보면은 지금은 제가 다 컸잖아요. 다 컸고 이제 그러니까 뭐 철이 들었다기보다는 지금도 뭐 철은 없지만 막 속썩이고 이러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릴 때는 제가 방황 많이 했다 그랬잖아요. 속 많이 썩였어요. 반항했죠. 왜냐면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시켜주니까 엄청 반항했지. 생일에 항상 그 날이 생각나요. 제가 부모님 결혼 사진을 보면서 엄마 얼굴을 보면서 막 펑펑 울었던
그날이 생각나요. 안방에서 그거 보면서 막 혼자 엄마 미안해 이러면서 울었어. 여러분 말들이 너무 위로가 되네요. 근데 제가 해외에 나와 살기 때문에 딱히 첫째 노릇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못하고 있고요. 전혀 못하고 있고요. 제 여동생 있다 그랬잖아요. 저보다 2살 어린 여동생이 있거든요. 제 여동생이 장녀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커서 알게 된 게 하나 있는데, 부모님이 제가 하려고 했던 거를 반대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막 공무원 이런 거 하시길 바랬어요. 뭐 사자 직업 이런 거 하시길 바랬어요. 근데 저는 일단 그런 성향도 전혀 너무 아니고 그런 거에 대한 관심이 1도 없었어요. 그런 길로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관심이 너무 없으니까. 하지만 부모님은 이제 그런 길로 가기를 바라셨죠. 안정적이고 뭔가 그런 직업? 그래서 항상 돌아서 제 갈 길을 찾아가면서도 뭐랄까 부모님한테 좀 미안한 마음은 있었어요. 왜냐면 한국에 살 때는 특히 비교를 많이 할 수밖에 없잖아요. 부모님 막 친구들, 자식들 뭐 저랑 다 나이대 비슷비슷한 그런 아이들이 뭐 어떤 대학을 갔고 어떤 직장에 취직을 했고 뭐 이런 거를 계속 듣게 되는데, 그럴 때마다 저는 뭐 철딱서니 없이 뭐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막 방황하고 있고 막 이런 모습이 되게 부모님한테 미안했거든요. 왜냐면 자랑거리가 없는 것 같아가지고 그런 게 좀 미안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아빠 페이스북을 봤는데, 우연히 봤는데 아빠가 제가 했던 그런 활동들, 제가 했던 뭐 봉사활동이나 제가 했던 작업들 같은 거 막 전시를 했다거나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제가 페이스북 같은 데 그거를 올리면 아빠가 항상 그걸 퍼갔더라고요. 항상 퍼갔고 또 아빠 친구들을 만나면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해요. 제 근황을 다 알아요. 아빠 친구들이 제 근황을 다 알아요. 제가 뭘 하고 다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있더라고. 그런 걸 보면서 제 본명이 유진이거든요. 유진이가 제일 재밌게 산다, 독립적이고 재밌게 산다 막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아빠가 참 자랑스러워한다. 근데 그런 말을 저한테 해주지 않아서 몰랐어요. 제가 막 엄청 좋은 직업을 가지고 그러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그래도 제가 뭘 하든 간에 자랑스러워 해주신다 그런 거를 듣고 보고 또 되게 죄송했죠. 여러분 제 인스타그램 팔로우 하시는 분들은 보셨겠지만 아빠 생신 때 선물해준 게 있어요. 아빠한테 시집 만들어줬거든요. 제가 디자인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아빠가 페이스북에다가 되게 감성적인 그런 시들을 막 올리신대요. 저는 이제는 페이스북을 안 해서 모르는데 여동생이 알려줬어요. 여동생이 아빠 생신 때 아빠 시집을 한번 출판해주는 게 어떻냐 그런 말을 해가지고, 근데 제가 어릴 때부터 그건 알고 있었거든요. 아빠가 글 쓰는 거랑 시 쓰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고 시도 많이 읽으시고 막 그림도 좋아하시고 그런 거에 좀 재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제가 편집을 하고, 저는 디자인 할 줄 아니까 편집을 하고, 제 여동생은 시집을 엮어줬어요. 페이스북에서 글을 긁고 오고 인쇄소에 간다거나 이런 걸 못하니까 그런 일들을 다 여동생이 하고, 남동생은 미술 입시생이니까 여기에 이제 시화를 몇 장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시집을 출판은 아니고 이렇게 친구들을 주라고 해줬고, 지금 이거 남동생이 그린 그림이에요. 새벽 이슬. 이게 뭐냐면요, 아빠 별명이 새벽 이슬이에요. 왜 새벽 이슬이냐면 아빠가 또 술을 좋아하십니다. 술을 좋아하셔가지고 새벽 이슬처럼 집에 들어오신다고. 새벽 이슬. 아빠가 이제 술을 드시고 오시잖아요. 그러면 집에 곱게 안 들어와요. 막 전화를 해가지고 데리러 나오라고 합니다.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이게 취한 우리 아버지 떠매고 가는 이제 키 큰 남동생, 그 멀리서 아빠 오는 걸 기다리고 있는 엄마, 이렇게 새벽 이슬을 주제로 표지를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걸 그려놨더라고. 근데 나름 감성이 있더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이렇게 검은 배경 이렇게 연필로만 그렸어요. 제가 여기다 앞에 글을 썼는데 읽어주고 싶은데 읽으면 겁나 눈물 날 것 같아요. 왜냐면 읽을 때마다 눈물 나거든요. 그래서 새벽에 참이슬? 돈 많이 벌고 이랬으면 뭐 좋은
선물을 사드렸겠죠. 그치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제가 가진 거는 재능밖에 없잖아요. 동생한테 영상 찍어서 보내달라 했거든요. 아빠 읽으면서 콧물 훌쩍거리더라. 이렇게. 진짜 부모님들, 우리 윗세대 부모님들 진짜 대단한 것 같아. 다들 뭔가 꿈이 있고 그랬을 텐데 다 생계를 책임져야 하고 아이들을 부양해야 하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진짜 대단한 것 같아. 지금 생각해보면 나는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쁜 이런 세상에 살고 있는데 우리 부모님들은 정말 다른 세상에 살았던 것 같아. 친구들한테 그냥 자랑하라고 만들어준 거예요. 리미티드 에디션? 그래가지고 딱 30부만 찍었거든요. 만약에 더 필요하면 더 하자. 친구들 나눠주기만 하면 되는데 뭐 하고 그랬는데 아빠한테 아빠 그래서 책 은 다 팔았냐고 며칠 뒤에 책 은 다 팔았어? 친구들 책 다 나눠줬어? 그러니까 아빠가 코로나 때문에 밖에 나가지도 못하는데 책을 어떻게 나눠주니? 최근에 만났던 친구들한테 몇 개 줬고 나머지는 다 아직도 갖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뭐 얼마나 뿌렸을란가 모르겠네요.